우버가 얼마 전에 IPO를 했어요. IPO가 뭔지 아시죠?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애초에 얼마를 예상했냐? 130조 정도. 지금 800억 불 언저리 한다니까 지금 뭐 한 90조 언저리 하겠네. 그 정도가 얼마냐면 GM과 현대차를 합한 거보다 우버가 커요. 우버가 왜 그렇게 비쌀까? 이거 택시의 대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아니 전 세계 택시 시장을 다 휩쓴다 그래도 130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비싸게 여기다가 멀티플을 줄까? 아니야 우리나라 택시 시장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야 우리나라 택시 업체 형들 상장이라도 했냐? 상장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되게 작잖아요 생각보다. 우버를 왜 이렇게 비싸게 전 세계 택시 시장을 석권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비싼지에 대한 내용을 요 한 30분 정도 들은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30분짜리는 충분히 가격을 한 거죠. 그 우버가 그럼 실적이 좋냐? 얘네는 쿠팡보다 더해. 제가 말씀드렸죠. 쿠팡은 1년에 1조 손실 난다고 지금 망하네 안 망하네 뭐 그러고 있잖아요. 우버는 한 분기에 조 단위 손실이 납니다. 3개월에 1조씩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업 가치를 저 정도 주는 거예요. 1년이면 한 4조 정도 손실 납니다. 매출은 당연히 쿠팡하고 똑같죠. 쿠팡하고 똑같이 매출은 좋아요. 미쳤죠? 매출은 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뭐 연평균으로 치면 이 정도 되지만 거의 이 정도 등치에서도 아직도 30% 40%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랫폼 이용자 수도 우버라는 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도 아직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어떤 공유차랑 택시 관련된 포텐셜로만 봐서 저 가격을 올린다 이거로만 봐서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은 왜 우버가 비싼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우버하고 거의 비슷한 데도 있어요. 미국의 리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시 얼마 전에 상장했습니다. 19년 3월. 우버하고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이렇게 생긴 회사예요. 미국 가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봤어요.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리프트라는 회사인데 역시 시작가가 미쳤죠. 30조. 시작하자마자 현대차죠? 이게 뭐 대단한 회사라고. 뭐 이게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꼴찌는 아니고 2등인데 우버에 비하면 반도 안 되거든? 근데 30조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은 뭐전 세계적으로 잠깐 보면 용어를 일단 익숙해야 되니까 중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공유 자동차 업체는 디디입니다. 우버가 들어갔다가 항복하고 디디 주식을 샀죠. 그래서 우버가 디디의 대주주예요. 미국은 우버와 리프트가 나눠먹고 있고 이쪽은 인도는 올라라는 데가 나눠먹고 있고 동남아시아는 그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큰 공유업체들이 이 정도 돼 있거든요. 자 우버가 얼마 전에 상장해서 대박난 사람들을 일단 살펴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개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창업자를 제외한 우버 투자회사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곳은 소프트뱅크입니다. 이거 비전펀드죠. 비전펀드. 예전에 쿠팡 동영상에 보시면 나오죠. 손정희 형이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넣었기 때문에 지분가치가 100억 달러 12조 정도 되는 거죠. 구글도 들고 있어요. 구글도 한 3조 정도 들고 있고 손정희 형은 그 구글의 한 3배 100억 달러 정도를 들고 있는데 참고로 손정희 형은 이쪽에 아예 거의 올인을 받고 있습니다. 손정희 형이 왜 올인을 받고 있을까? 그걸 아는 것도 이번 영상의 한 주제긴 한데 우버에 거의 100억 달러 디디 출신 중국의 돈 200억 달러 22조 그랩에도 40억 달러니까 거의 5조 인도에도 3조 심지어 브라질에도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차량 공유업체는 모조리 돈을 넣었어요. 비전펀드로 다 넣었잖아. 아까 전에 주요 업체들에다가 돈을 다 넣었어.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다 샀어. 그 각 지역의 1등이라는 놈한테는 일단 다 샀어. 그럼 왜 차량 공유업체에 돈을 이렇게 넣을까? 이거 택시업체면 그냥 단지 공유해서 택시 부르는 업체면은 택시업체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 다 택시 타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손정희 형만 그러냐? 아니죠. 요즘에 미쳤어요. 현대차가 삼성동 건물만 산지 아시죠? 2018년 11월입니다. 동남아 아까 그랩 아까 보여드렸죠. 동남아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자인 그랩에 3천억 넣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넣은 거예요. 거기만 넣었냐? 현대 기아차가 요즘에 엄청 넣고 있어요. 그랩에 넣고 차량 공유 뭐 호주 어디에도 넣고 배터리 공유 뭐 미고 뭐 레브 전부 다 공유 관련된 거에다가 돈을 상당히 붓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유업체가 어디라고요? 올라. 현대차가 그랩, 인도의 우라는 올라에도 3천억 넣었어. 지금 손정희 형 비슷하게 각지에 있는 공유업체들에다가 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돈을 넣고 있거든. 현대차만 붙냐? 줄줄이 넣고 있거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이거죠. 정희 형은 일단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버, 그랩, 디디 추싱, 승차 공유 시장에는 돈을 다 넣고 손정희 형이 최근에 또 넣은 게 있어요. 어디냐면 맵스라는 데를 샀어요. 디지털 지도 업체. 이거 구글 어스하고 대칭되는 업체거든요. 돈을 넣었어. 2천억짜리.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GM이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이거 1위가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지금 2등 정도 하는 게 GM 자율주행 파트인데 거기다가 2조 4천억을 넣었어요. 공유 자동차 업체에다가 돈을 막 넣더니 구글 어스 비슷한 지도 업체에다가 돈을 넣고
자율주행에 지금 2조 4천억 이거 말고도 많이 부었거든? 돈을 붓고 있어. 현대, 기아, 손지영형 이런 데만 묻냐. 혼다 3조. GM의 자율주행차. 구글의 웨이모는 1등이긴 한데 여기는 돈을 넣기 힘들거든. 구글이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GM은 지금 후발주자니까 웨이모를 따라가려고 돈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 혼다도 3조. 혼다만 넣냐?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여기 나오죠. 완성차 업체들이. 아니 차를 팔아서 신차에다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공유 자동차와 자율 자동차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새로운 차를 만들려고 돈을 붓는 게 아니라 공유차와 자율차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BMW, GM 전부 다 넣고 있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나오죠.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을 판매해 번 돈을 신차 개발이 아니라 차량 공유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 이거 왜 그럴까? 2018년 12월에 구글의 웨이모, 지금 자율자동차 1위인 웨이모가 선언을 했어요. 진짜 최신 뉴스죠.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자동차의 신천지를 열었다. 4단계 자율자동차를 성공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4단계를 성공했어요. 얘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이 서비스는 뭐다? 게임 체인저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잘 못 느끼겠잖아요. 아니 뭐가 게임 체인저고 뭐가 역사적인 순간이고 왜 이렇게 환호를 하고 갑자기 자동차 업체들이 공유 자동차 업체에다가 돈을 미친듯이 넣고 자율차에다가 왜 이렇게 돈을 미친듯이 넣을까? 일단 자율차 4단계라는 게 뭔지를 알아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해. 뭐 앞에 있는 건 당연히 뭐 기능 없는 거, 뭐 가장 기초적인 것들 이렇게 하다가 4단계를 가면은 운전자가 제어하지 않는 자율운행. 운전자가 안전에 있는데 제어 안 해도 알아서 가는 게 4단계고 운전대 자체가 없는 게 5단계인데 여기까지 못 갔지만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4단계. 구글이 드디어 작년 12월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로봇택시가 미국에는 드디어 한정된 구간이지만 등장을 할 겁니다.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구글 웨이모가 이게 1등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웨이모가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가치가 얼마일까? 자율주행차를 4단계까지 성공시킨 웨이모의 가치가 얼마냐? 1750억 달러로 예상을 한다면 얼마입니까? 200조면은 이거 200조면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게 도대체 조금만 더 크면 삼성전자 만하다는 거죠.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율차 4단계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차를 만약에 지금처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차를 사고 있는데 아무리 공유 자동차가 발전을 해도 여러분들 차 안 살 거예요? 공유 자동차가 정말 잘 돼. 그래서 공유 자동차 뭐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그래도 여러분 차 안 살 거예요? 사야죠 지금은. 아니, 자, 내가 내려가는데, 아파트에서 내려가는데 우리 가족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맨날 택시만 탈 수 없잖아. 사람들이 차를 사는 이유는 단지 그 택시가 정말 잘 된다 그래서 차를 안 사진 않잖아요. 택시가 아무리 잘 돼도 여기 택시 아저씨도 있고 부르면 오는데 시간 걸리고 안 올 때도 있고 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타고 이런저런 제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뭐 차를 뭐 차고에 두는 시간이 뭐 전체의 80%네 70%네 뭐 돈이 아깝나 그래도 사람들이 차를 사요. 현재까지는 소유내 공유내 해도 차를 산다고. 근데 차를 사지 않게 만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계속 당연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조금만 생각하면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상관 있어요. 이제 여기에 택시 기사형이 안 앉아 계시는 거.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누르면은 예를 들어 집에 앉아 있다가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고 누르면은 자율주행차가 아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이. 그럼 그걸 타고 우린 가면 돼. 가서 여행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택시 기사가 있으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내내 어디에 세워둘 수 없잖아. 자율주행이 있으면은 렌트와 택시가 합쳐진 거와 비슷한 느낌이지. 프라이버시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사람 대기하고 있는 것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몰고 다니다가 그냥 나는 다시 내려서 가면은 이게 누가 부르면 또 글로 간다고.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어떤 요런 임계점을 넘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 자율주행이에요. 무슨 임계점을? 사람들이 드디어 차를 안 사고 그냥 눌러서 차가 오는 거를 내 차처럼 사용하는 게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 저게 돼야 되거든. 저게 안 되면은 그걸 안 해요. 반납도 내가 내리는데 하면 저절로 반납이 되겠지. 그냥 갈 텐데. 이제는 저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의 모든 차가 이게 될 수 있어. 100년 뒤에 가능한 얘기라고? 그럴까? 정말 이게 100년 뒤에 가능한 얘기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작년 12월에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 이게 몇 년 갈까? 자, 그러면 형 이게 뭐가 중요해? 자동차 업체한테. 당연히 우리가 차를 안 쓰고 자율주행 차를 많이 타게 된다. 마치 지나가는 차 그냥 야, 아무데나 누르면은 오면 타고 가면 내가 원하는 계속 사용하다가 내가 내리면은 그냥 내리면 되고 주차장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자동차 판매 업체 입장에서는 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를 사는 수요자가 바뀌는 거예요. 차 입장에서는, 완성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개인이 차를 샀어. 앞으로는 차를 누가 사겠어요?
이제는 누가 갑이 되겠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파이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개인이 안 사면? 이 형들의 멀티플이 왜 그렇게 비싸지겠습니까? 자동차 시장의 파이를 다 먹겠지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은 여기에다가 차를 제공해주는 부품 업체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지. 저게 만약에 성공이 되면,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택시 업체인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전 세계 자동차의 수요를 여기가 다 가져가겠죠. 아니,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럼 자동차 업체들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 돈을 어디다 박아야 돼? 당연히 자율주행차와 당연히 우리의 차를 사줄 형들한테 가지고 가야지. 이게 물론 10년, 20년 후다 그러면 벌써 안 그래도 될 수 있지. 근데 무섭잖아. 12월에 이미 4단계 웨이모가 이미 실시하고 있대잖아요. 이거 내년, 내후년에 갑자기 5단계 됐다.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돼서 기사 없는 차량들이 도로를 활보한다. 그럼 얘네들의 선택에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그 약간의 임계점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왠지 넘어갈 분위기잖아. 자, 그런 입장에서 다시 보죠. 모건 스탠리가 아까 전에 알파벳 주가가 웨이모 덕분에 200조가 더 늘 수 있다. 이게 택시만 프라이싱해서 200조를 줄 수 있을까? 아니겠지. 이거 뭐 우버도 아닌데 그냥 단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파이 중에서 자율주행이 차지하는 파이를 뭐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인지 뭐 좀만 가져가더라도 200조라는. 자, 우리 손정희 형이 투자한 기업들을 좀만 보죠. 굉장히 일괄적인 일관성 있는 모습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 처음에 산 게 ARM 반도체야?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거든요. 뭐 사물 인터넷, 뭐 전장, 뭐 핸드폰 다 들어가죠. 반도체야. 그 다음에 지금은 팔았어요. 팔긴 했는데 엔비디아. 그 AI 쪽에 옛날에 그 AI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던 데거든요. 우버, 디디투싱, 공유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유자재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지도 전문 스타트업. 이거 산 거 안 봐도 뻔하지. 구글 메카 같은 지도 전문 스타트업을 왜 샀겠어요? 자율주행차에 뭐가 들어가지 않을까니까 샀겠지. 그 다음에 나우토라는데 처음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로보트. 이거는 그 로보트들의 두뇌. 뭔가 일관성이 있죠. 뭐가 일관성이 있겠어요? 너무 쉽잖아. 당장 어떤 자율주행이 되는 그 순간을 넘으면은 자동차, 공유자동차 업체와 자율주행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둘이 합쳐지면서 지금까지 자동차 업체 패러다임이 마치 아이폰이 2010년에 등장해서 지금 2020년에까지 이런 변화를 왔듯이 요걸 넘어가면은 이쪽이랑.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손정희 형이 자기가 말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은퇴를 못했잖아. 60에 은퇴한다고 돈 버는 거 써야지 그러다가 이게 보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은퇴를 못하고 자기 돈만으로 돈 수십조 있잖아. 자기 돈만으로는 안 되니까 뭐 비전 펀드 가서 만들어서 석유 부자들 형 돈 모아서 이거 다 사고. 이 시대에 오면은 난 떼부자야. 자, 그러면 이 맵박스라는데 여기 지도 전문 스타트업 여기가 얘기한 걸 잠깐 보면 맵박스 인수할 때 이러합니다. 맵박스의 경영진들이 구글과 위치정보 서비스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했어요. 2017년 7월에 손정희 형을 만났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난 PT를 잘해서 정희 형한테 돈을 받아야지 하고 굳은 마음을 하고 맵박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필해야 된다고 단단한 PT 준비를 하고 PT장에 들어갔는데 뭐랬다? 프레젠테이션이 필요 없었다. 왜?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손정희 형이 반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잠깐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테니까 빨리 기업을 팔아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손정희 형이 자신의 웅대한 구상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하러 들어갔다가 가만히 앉아서 예 이러다가 팔았어요. 너의 맵박스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변화의 측면에서 뭐를 담당하게 될 거다. PC 받고 제가요? 오케이 얼마 제가 콜 바로 그냥 팔았어. 제가 그거구나. 제가 그 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팔았어. 자, 그러면은 공유와 소유를 나누는 그 결정적인 그게 뭐다? 자율주행. 그거를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에 드디어 사람들은 굳이 이걸 안 해도 뭐 사람 없어도 차가 가는데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아무데나 오래 세워둘 수 있고 내가 사용할 만큼 사용하다가 보내면은 뭐 그동안 시간 차지되겠죠. 차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미리 와 있고 뭐 누구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소유와 공유의 패러다임이 넘어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신문기사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 팔아야 돼? 그 공유 서비스 업체한테 팔아야지. 이제는 이 공유 서비스 하는 데들이 차를 사는 감님이 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는 공유 서비스에 흡수될 수도 있고 이 여기에 안에 어떤 제조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나오죠. 소비자가 차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제조사가 이제 카시어링 업체가 되거나 카시어링하는 공유 업체에다가 차를 팔게 될 거다.
기존 판매 조직은 모두 날아갈 거래. 자, 그러면 드디어 사람들이 차를 안 사. 그리고 자율주행하는 차를 그냥 뭐 불러서 바로 아무거나 오다가 쓰겠지. 아무거나 오다 쓸 거 아니야. 저 많은 차 중에 뭐가 택시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오다가 쓰겠지. 오다가 쓰면 그걸 타고 원하는 대로 이용하다가 원하는 대로 내리면 되는데, 자, 그게 되면은 드디어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되죠. 우리의 손이 자유롭게 되고 이 차가 드디어 자동으로 가니까 드디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AI 같은 게 여기서 처음 인간의 곁으로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드디어 차 안에서 어떤 많은 AI 기술들이 발현을 할 거다. 자, 그럼 이런 시장이 오면은 핸드폰이 온 거랑 똑같죠. 핸드폰에 인터넷이 된 거랑 똑같이 이런 시대가 오면은 자동차 전장 당연히 좋아지겠지. 차량용 반도체 당연히 좋아지겠지. 이게 한 번 더 발전하면 뭐예요? 그게 사물 인터넷이죠. 여기서 뭐 기껏해야 눌러갖고 뭐 우리 집 뭐 핸드폰 눌러서 몇 번 누르면 뭐 집에 불이 꺼지네, 뭐 가스가 켜지네, 뭐 방범 시스템을 이걸로 보내, 이게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드디어 자동차 안에서 사람의 손이 놀기 시작하면은 이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다운 사물 인터넷이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여러분처럼 게임 뭐 유튜브 뭐 보면 뭐예요? 당연히 컨텐츠의 가치는 훨씬 올라가. 손이 노는데. 예전 동영상 보면은 왜 애플이 컨텐츠에 목숨을 거냐, 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컨텐츠 업체에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냐.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손이 놀잖아.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많은 시간이 전부 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냐면은 인터넷이 어떤 패러다임을 불렀고 2010년에 아이폰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는데 2020년일지 2030년일지 2025년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람들이 뭘 것 같다? 이걸 거야. 자율주행이 되는 이걸 거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다음 거는 이게 아니냐. 손정희 형이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니까 은퇴를 못해. 물론 이것도 있겠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요. 바이오라는 거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있겠지만은 그거 빼면 이걸 거야. 특이점의 변형. 손정희 형이 은퇴하려다가 이 생각을 딱 하고 하자마자 ARM이라는 아까 말한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건 뭐건 핸드폰용 반도체건 반도체 설계하는 ARM을 얼마에 샀냐면은 현금 36조 원을 주고 샀어요. 현금. 당시 가격의 프리미엄이 43%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20 몇 조짜리를 30 몇 조 주고 산 거거든? 10조 이상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현금 박치기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싸게 사 신난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ARM의 인수는 내 인생에 가장 신나니. 은퇴하려다가 그리고 한 말이 이거.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두고 돌을 뒀다. 이해하기 어렵죠? 2016년이거든요. 20년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년일 것 같아. ARM이 설계한 것까진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지금 아까 그게 돼버리면은 그 안이 그거 자체가 전기 기계가 되는 거죠. 지금도 전기 기계긴 한데 자동차는 지금은 뭐 이동수단에 가깝다면은 이제는 이동은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핸드폰이 되는 거지. 핸드폰. 사람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큰 게 핸드폰 뭐 컴퓨터가 되는 거니까 반도체가 미친듯이 뿌려질 날이 올 거다. 이거 너무 신난다. 36조를 주고 산 사람이 이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형 얘기하는 걸 몇 개 더 들어보면 사실 여기서 이 형은 한 발 더 나갔는데 뭘 한 발 더 나갔냐면, 자, 이런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 자동차를 팔어. 얘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해. 이동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고 이 안에서 핸드폰을 하고 이 안에서 인터넷을 하고 이 안에서 많은 걸 하고 이 안에서 AI를 하고 이 안에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고 다 이용을 해. 그럼 여기에 뭐가 모여요? 당연히 세상 모든 정보가 모이겠지.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정보 안에서 뭘 하는 모든 정보가 모이겠지. 이게 뭡니까? 빅데이터잖아. 이 형 우버, 그램 뭐 이런 데 다 갖고 있어. 에이란드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이 정보가 결국엔 다 누구한테 온다? 이 플랫폼을 가진 나한테 온다. 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해도 거기다가 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에 붙이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 전략은 사실은 누가 이미 썼죠. 2000년대.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이라면은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모든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의 가장 대표가 돼서 어디에다 붙이기만 하면 성공을 해. 거기가 어딥니까?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활용해서 어느 시장에 뛰어만 들면은 그 시장이 작살났어요. 기억나세요? 아마존이 뭐 한다 그러면은 그 반대편 기업들은 주가가 막 떡락했어. 왜? 상대가 안 되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얘네는 뭐 미국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다 들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상대가 안 됐다. 그걸로 승승장구해서 지금 뭐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네 마나는 게 아마존인데 이 전략으로 이미 성공을 했는데 이거야 이미 한 7, 8년 된 얘기 아니요. 야 그런 옛날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지. 아까 말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면 이제 정보를 네가 많이 들고 있을까? 내가 많이 들고 있을까? 2010년대 얘기잖아. 옛날 얘기지 이미. 2019년인데 야 5년, 6년, 7년 전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2020년에는 네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누가 이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좋은 거지. 누가 이기고 안 이기고를 떠나서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니. 참고로 이 형이 갖고 있는 회사가 소프트뱅크잖아요. 이거 뭐하는 회사예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 아니 원래 이 형은 이 회사라고, 이 회사. 근데 이거 통신회사잖아.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어. 다 이거만 보고 있고. 똑같은 게 있어. 이거 이 형 버크셔 해서웨이, 이거 뭐하는 회사예요? 우리 버핏형 버크셔 해서웨이 보면은 맨날 뭐 투자하네, 뭐 사네, 뭐 사네, 이것만 관심 있지. 이거 뭐하는 회사예요 원래는? 이거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이거 투자회사로 다 뭐 사네만 관심 있죠. 이거 재보험회사예요. 재보험회사. 아무도 별 관심이 없고. 소프트뱅크 통신회사예요. 관심이 없고 다 이거 보고 있지만.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손정희 형 은퇴를 번복하자마자 너무 신난다고 하면서 싱귤레러텍이라는 거죠. 특이점이었다. ARM을 35조. 결론적으로 저 형이 말한 특이점은 아까 그런 공유자동차 업체 플랫폼을 통해서 드디어 자동차 소유가 넘어가고, 공유차 업체들이 어떤 플랫폼을 소유해서 거의 모든 차를 보유하게 되고, 거기에 정보가 모여서 AI의 사물 인터넷이 드디어 핸드폰이 온 것처럼 현실화되는 요 첫 번째 특이점. 그 다음에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AI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아직 모르겠고, 여긴 멀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조용히 20년 30년을 내일처럼 얘기하지만 여긴 모르겠지만, 요 자동차로 넘어가는 요 첫 번째 관문은 진짜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요거만 봐도 경영 요심이 솟아나지 않을 수. 이 형은 뭐 지금 뭐 AI 특이점도 뭐 내일처럼 얘기하긴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것까지는 이 형처럼 원대한 비전은 모르겠는데, 차에 대한 변화는 진짜 코앞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자, 차량 공유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이 연평균 얼마로 예상을 할까요? 한 10% 예상할까요? 102%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연평균 2배씩 늘어난다는 거죠. 2배. 차량 공유 시장이. 야, 이게 택시라고 생각하면 택시 시장이 2배씩 늘어날 수 있어요? 없죠. 이거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해야 2배가 되니? 102%. 당연히 지금의 카 시장이 넘어간다고. 택시가 문제가 아니라 카 자체가 넘어간다고.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2040년에 3조 달러라는 건, 이건 자동차 시장이 넘어간다. 만약에 그게 진짜로 그렇게 빨리 와 있다면은, 야, 우버를 단지 지금의 공유 택시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그 정도밖에 못 줘야 되겠냐? 아니면은 멀티플을 높게 줘야겠니? 만약에 이게 진짜 된다면은 지금 멀티플을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을 벌고 안 버는 걸 떠나서 그게 올까봐. 안 올 수도 있지. 안 올 수도 있는데, 야, 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그 걱정을 하는 거지. 혹시 오면 어떡하나. 버블일 수도 있지. 이거 안 오고 여기서 꼬꾸라지. 야 그냥 택시였네. 야, 니들 망상이었잖아, 이 자식들아. 그냥 택시였네. 이러면 다 같이 허드슨강 가는 겁니다. 다 같이 허드슨강 가겠지만, 이제 그게 와버리면 어떡할 건데. 와버리면 안 오면 허드슨강 가겠지. 안 오면 이게 아무리 택시를 뭐 해도 120조짜리 택시 회사가 어디 있겠어, 세상에. 야, 120조짜리 택시 회사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사실은 택시 회사면 허드슨이에요. 뒤도 볼 필요 없어. 단지 우버 택시다. 그럼 다 같이 뛰어들면 돼. 안 봐도 뛰어들어야지. 거기에 무슨 뭐 어떻게 살 수 있어. 못 살아. 그거 안 되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게 되면은, 이게 될까봐 두려워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안 되면 그냥 허드슨이야.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요. 진짜 안 되면 연평균 102%가 아니라 연평균 1.02% 될 수 있어요. 1.02%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미래에 대한 그거에다 거는 거지. 이거 1.02냐 102%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은 우버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될까? 여러분들이 우버 CEO야. 돈을 어디다 박아야겠니?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뭐예요? 우버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자율주행이죠. 연구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회사의 흥망성쇠가 이거에 달려있어요. 우버 이꼴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안 되는 순간에 얘는 허드슨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 게다가 얘는 더 심해. 승차 공유 없이는 자율주행의 의미가 퇴색될 것. 퇴색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120조짜리는 당연히 날아가는 겁니다. 얘네는 더 심해. 왜 더 심하냐? 우버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보다 더 심해요. 왜냐? 우버의 가장 큰 비용이 뭐겠어요? 여기 있죠. 파트너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의 78%.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사님 인건비가 그 조단위 손실 나는 전체 비용의 78%. 야,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지금 1년에 4조 원에 5조 원에 손실 나잖아. 이거 80%가 인건비예요.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가 이게 하루아침에 없을 수 있는. 손실만 4조니까 비용은 더 크겠죠. 매출에서
비용 뺀 거만 4조니까 이 비용 중에서 80%가 파트너에게 들어가는 코스트라고 치면은 훨씬 크겠지. 비용의 80%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자율주행이. 우버는 자율주행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이게 얘네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우버가 자율주행차 사망사고가 났는데 일단 면죄부 주고 있죠. 주도 그렇고 미국 나라도 그렇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굳이 뭐 이게 아니더라도 많이 보이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택시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우버가 안 들어왔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할 상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게 만약 되면은 싸워야 될 대상이 우버가 아니라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어디선가 성공을 하는 순간에 사람의 힘을 바탕으로 한 택시 서비스는 굉장히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당연하게 지금 우버의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아예 지금 이게 못 들어오고 있지만 자율주행이 미국에서건 뭐 어디서건 됐어. 그거 안 들어올 거야? 그럼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인력을 활용한 택시 서비스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문제는 택시기사님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보상의 문제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야, 보상 하나도 안 해주고 나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거를 그만하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뒤로 물러날까의 문제지,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에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지금처럼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닐까. 어떻게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뀌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야, 이거는 아직 좀 우리나라는 야, 요 정도로는 우리 카카오 정도 좀 더 힘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면은 뭔가 시장에서 앞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아직 할 만한 데가 안 보여. 카카오 형들 조금 더 힘내서 티택시 말고 뭐 이건 스마트 부르는 택시 뭐 콜로 부르면은 뭐 1,000원 더 드립니다. 뭐 승차 거부 안 해요.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원대한 꿈으로 가면은 이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참고로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잡설인데 여러분들이 그 손정희 형을 너무 대단한 우상으로 볼까봐 이 형에 대한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우리 정희 형도 자 똑같습니다. 뭘 똑같아? 그 2019년에 그 아주 고점에 아주 고점이던 2017년 말에 이 형 비트코인 하셨죠. 어머 심심한데 코인이나 사볼까? 근데 코인도 참고로 자기가 사고 싶어 산 게 아니라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피터 브리거라는 이 친구가 Hey son, Mr. son, 비트코인 very good 해서 투자 권유를 받아. 한마디로 우리랑 똑같죠. 옆에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탐이 나는데 물어보니까 야 그거 좋아라는 귓동량을 받아서 그 샀다가 2만 달러에 샀다가 지금 5천 달러가 돼서 날려도 통 크게 날리셨죠. 물론 푼돈입니다. 물론 푼돈이긴 한데 작전 당하셨죠. 1,400억 날리고 뭐 이렇게 너무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도 뭐 이러고 저 형도 이럴 수 있다. 심심해서 한번 넣어본 거죠. 그냥 우리로 치면 로또 한번 긁어봤는데 에이 안 됐네 뭐 이러고 말았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왜 우버가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아야 되냐,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냐. 당연히 앞으로 진짜 불과 얼마 안 남았을 때 자동차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이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임계점을 해서 바뀔 텐데, 그게 바뀌면은 우버가 자동차의 어떤 소유, 자동차를 사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시장 자체 이거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조금, 우리나라 그룹들, 가장 대표적인 그룹들을 봅시다. 우리나라 가장 큰 그룹은 여기죠.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을 잠깐 보면은 2014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잠깐 볼게요. 삼성이 한화한테 뭐 화학이나 방산 업체들, 삼성 종합화학, 삼성 토탈, 테크윈, 탈레스를 하나의 그룹에 다 넘겼어요. 한 2조 정도에 다 팔았어요. 다 넘겼어요. 삼성이 이렇게 기업들을 뭉태기로 다른 그룹에 넘기는 적이 없는데 2014년에 그걸 넘겼어. 물론 하나도 이걸 받아서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건물을 줄줄이 팔았어요. 2015년에 삼성생명 본관 팔고, 화재 본관 팔고, 뭐 물류센터 팔고, 이번에 서초 사업까지 팔죠. 다 팔고 돈을 모아서 얘들이 뭐를 했습니까? 뜬금없이 2016년에 하만을 샀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국 기업 산 거 최대 M&A죠. 얼마짜리? 9조 4천억. 하만이 뭐다? 아시죠? 이거 자동차 전장업체, 자동차의 전기 기기를 담당하는 세계적인 업체인데 거의 10조를 넣었어. 자동차 전기, 솔루션, 보안, 물론 가장 유명한 거는 오디오입니다. 자동차 오디오, 자동차 스피커가 가장 유명한데 카오디오의 가장 압도적인 강자긴 한데 무려 9조 4천억을 넣었어. 그 다음에 요즘 신문에 한창 나오는 게 MPU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에다가 미래를 물론 지금도 반도체가 미래긴 한데 AI 시대에 맞는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AI에 들어가는 모든 서비스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뭐예요? 차량용. 현재로서 차량용 핸드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를 요렇게 넘어갈 수 있는 미래의 반도체 시장. 지금의 기록만 하는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그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 NXP 인수를 고민하고 있다. 10조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얼마를 넣겠다? 133조. 2030년까지 계획이긴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1등이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지금의 패러다임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지를 당연히 저보다 100배쯤 똑똑한 형들 많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 손정희 형이 ARM 인수한 거하고 똑같죠. 어디에다가 올인을 받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당연히 손정희 형과 똑같죠. AI겠죠. 차가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AI인데 내용을 보면은 본격적인 상용화 초기 단계가 어디다? 자율주행. AI의 뭐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작이 어딜 거다? 최첨단 AI 기반 자율주행 구현의 기술을 갖춘 거. 이게 무슨 말? 가장 빠른 거는 가장 앞에서 가장 금방 보이는 거는 자율주행 차가 등장을 하면은 순식간에 시장이 바뀌면서 이쪽 시장으로 먼저 갈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를 예상하고 지금 저기다 올인을 받겠다는 거야. 지금 나스닥 상장사인 뭐 자일링스라는 데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최첨단 AI 기반 차량 제어 장치 동력, 뭐 차량 주행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가장 빠르게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AI로 가겠지만은 그 중간에 가장 앞에서 활용처가 크게 확대될 거 예상되는 거는 차죠, 차. 자, 그럼 LG를 봅시다. 우리나라 LG는 두 번째 기업 LG는 뭐에다가 요즘에 속도를 내냐? LG전자의 미래 먹거리가 뭐다? 로봇과 심지어 자율주행 CEO 직속으로 자율주행 사업 야, LG가 갑자기 왜 자율주행이 나와? 자율주행 사업 태스크 팀을 만들었어요. 조직 개편을 해서 2018년 말이에요. 눈치를 채는 거죠. 잠깐만. 분위기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핸드폰 늦게 들어갔다가 LG가 지금 거의 10년을 골로 갔다 그러면 뭐해도 10년을 축제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핸드폰 시대에 그 2G폰 열심히 하다가 아이폰 등장한 시기에 늦게 들어갔다가 2010년을 LG전자는 거의 통째로 날렸잖아요, 사실. 물론 성장은 했지만 남들 이렇게 갈 때 요만큼밖에 못 갔으니까 2010년을 사실상 놓쳤죠. 이번에는 놓치지 않아야겠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M&A가 하만이잖아요. LG전자의 가장 큰 M&A가 뭔지 아십니까? LG그룹 역사상 가장 큰 회사를 산 거. 뭐 뭐긴 뭐겠어요.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뻔하지. 차 조명 ZKW로 1조 5천억 냈어요. LG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나오죠. 1조 4,440억. LG그룹의 인수합병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 LG전자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을 뭐로 보다 자동차 부품 사업. 이걸 가겠다는 거죠. 자동차 조명업체. 차 뭔가에나 하여튼 숟가락을 올려야겠다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잖아요. LG가 가장 핫하게 그룹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이것저것 많이 팔았어요. 뭐 이런 거 뭐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최근 1년간 뭐 매각하고 청산하고 쫙 나오잖아요. 뭐 팔고 뭐 철수하고 뭐 매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고 방향을 바꾸는 게 아까 ZKW 같은 그런 데입니다. 현대차? 당연하죠.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올인 박을 수밖에 없죠. 15조 넣겠다. 2019년 나온 차량 공유 등 스마트 모빌리티가 차량 공유 얘기하는 거죠. 몇 조를 넣겠다? 6조를 넣겠다. 2019년에 나온 거예요. 19년에 6조. 자율주행 이런데 2조. 뭐 차량 전동화 3조. 이게 다 뭐예요? 아까 지금까지 말한 거기에 올인 받겠다는 거잖아. 15조. 15조 중에 다잖아. 다. 자동차 R&D 이것 빼고 다잖아. 사실상. 뭐라고 이게 100년 만에 찾아온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대격변기를 맞아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 100년 만에 뭐가 찾아왔겠어요? 야, 뭐가 왔길래 100년 만에 왔겠어? 뭐 새로 소나타4 뭐 이런 게 등장해서 100년 만에 왔겠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새로운 차, 뭐 소나타 말고 뭐 말라타 뭐 이런 게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100년 만에 찾아온 대격변기라는 거는 자율주행과 차량의 소유가 드디어 아까 말한 모빌리티 공유업체들이 가진 그쪽을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자동차 산업의 100년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겠지. 우리 SK 형들은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그룹으로 뭐 바뀌었다 뭐 이러면서 베트남. 일단 베트남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우리는 발빠르게 베트남으로 가겠다 해서 베트남 시총 1위 기업에다가 일단 돈을 넣고 여기는 별거 다 하는 데래요. 빈그룹이라고. 부동산도 하고 호텔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일단 여기다가 1조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SK 형들도 가고 있죠. 여기저기 많이 냈어요. 생각보다. 뭐 소카, 뭐 말레이시아, 그랩, 뭐 등등등등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원래 하나하나 다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언제 시간 나면은 그룹별로 하나하나 하고. SK도 그랩에 투자 얼마? 2조 규모의 투자 2조를 다 얻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 일부분의 FI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그룹들이 싹 보면은 이쪽에 어떻게든 사업의 연관성을, 사업의 그 익스포저를 가져가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너무 뻔하죠. 이제 뭐 굳이 제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룹들만 갖고 왔는데 좀 큰 그룹이라면은 남들이 하니까 일단 안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의 망상이고 실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오면은 핸드폰 시장 놓친 기업은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잖아. 아까도 말했어. 숟가락을 못 올, 이렇게 핸드폰 시장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우니까 지금 그룹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가장 빠른 2020년대 가장 앞에 있는 게 요게 아닐까. AI 뭐 이런 거는 좀 더 있어야겠죠. 이것도 진짜 뭐 몇 년인지 저 같은 범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뛰어난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앞에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요 자율주행 시장은 진짜 얼마 안 남았을 수 있다. 만약 이게 되면은 우리가 2010년대가 몇 년 안 됐어. 나 핸드폰이 있었던 게 제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불과 10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패러다임이 한번 변하고, 인터넷도 1990년대에 그렇게 되긴 됐는데 지금처럼 잘 안 됐죠.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지고 2010년대에 드디어 그거를 핸드폰으로 쓰더니, 드디어 2020년대에는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온다면은 차에서 온다. 우버가 왜 120조일까? 웨이모가 자율주행 하나 4단계 성공했다고 200조래. 야, 200조. 와, 씨, 그거 하나 성공했다고 200조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 이 시대의 지배자가 될 걸로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형이 은퇴를 못하고, 지금 전부, 지금 뭐 삼성도 이것저것 다 팔고, 뭐 LG도 지금 뭐 여기도, 현대기아차도 여기도 뭐 다 뛰어든, 울지 안 올지는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은, 모두가 다 2020년대에 봤기 때문에 올리고 있는 가장 빠른 게 이거 같고, 2030년대 뭐 이렇게 긴 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AI로 갈지까지 모르겠고,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허드슨강에서 만납시다. 안 되면 여기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겠죠. 다 같이 가자 하고 여기 아마 줄이 2열 종대로 쫙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쫙 서 있을 거예요. 한 명씩, 야, 표 받아라. 야, 밀지마 떨어져. 밀지마 떨어져. 앞에서 천천히 한 명씩. 자, 1번 비둘기 하면, 예, 이러고 얼마 넣었습니까? 3조 넣었습니다. 그럼 자, 3조 3번 외치고 어머님 외치고 뛰어듭니다. 그러면 엄마 하고 뛰어들고 한 명씩. 자, 그렇게 밀지마. 옆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한 명씩 얼마 넣었습니까? 5억 넣습니다. 자, 또 뛰어들고. 자,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실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도 이 우버나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하게 택시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단순한 택시가 그렇게 가격을 줄 리가 없죠. 이거를 조금 더 큰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러 가자! 좋은 시간 되세요.